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움과 어둠 그 자해방의 은유 박양건 1. 최명희의 문학적 배경으로서 3. 최명희의 수필적 원류와 본향은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가? 고향 전주를 꽃심 지닌 땅으로 전주천의 냇물에서 아직도 내 어린 날의 목소리를 듣는 최명희에게 성장 환경이 미친 의미를 염두에 두면 역사적, 지리적 혈련을 따라 흐르는 어둠과 그리움의 대상을 그의 문학적 은유로서 손꼽지 않을 수 없다. 최명희의 단편을 포함하여 수필을 이야기할 때 혼불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그의 모든 산문은 혼불이라는 대항으로 함유될 뿐 아니라 역으로 혼불을 이루어낸 문학적 영감과 상상의 물줄기가 되기 때문이다. 최명희는 자신의 삶에 투영된 지리적, 사회적, 가정적 환경을 아름다운 것은 순환이 많고 아름다워 순환을 겪어야 하는 것만큼 비극이 없다라고 설명하듯이 가족과 가문에 대한 배경은 그의 수필을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입구가 된다. 그의 지리적 모태는 꽃이 있는 생명의 땅 전라도이며 혈연적으로 일본 와세다 대학 법대를 나온 당대의 지식인인 부친과 정몽주의 후예로서 당시 제야의 한학자인 허환의 모계를 이어받고 있듯이 태생적으로 학문과 문학에 대한 유전자를 지녀 최명희의 그리움은 학창시절과 교사로 재직할 동안 자연스럽게 분출될 수밖에 없었다. 고교 시절에 발표한 우체부, 영생대학과 전북대학 시절 발표한 계절과 먼지들, 냇물, 먼지와 햇볕과 너의 나이, 나의 키, 꽃관 등은 최명희의 문학적 성장과 근원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로 손색이었다. 나아가 아버지가 사망한 후의 심적 고독과 그의 어둠에 대한 의식과 문학 간의 관계를 설명한 것처럼 최명희 수필의 주체성으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자아 탐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준다. 혼불지필기에 쓰여진 놓아두기 소설을 위시하여 오늘보다 다른 내일을 해 게재된 13편의 수필이 보여주는 소재, 착상, 일화 및 담론이 그 사례라고 하겠다. 따라서 본 소고에서는 최명희 수필의 창작 연보를 1965년에서 71년까지의 영생대학과 전북대학 재학 시절의 수필, 1972년과 80년까지의 교사재직기의 수필, 그리고 1980년 이후 혼풀 집필시의 수필로 구분하여 최명희 수필의 특이성과 연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어둠의 나르 시점과 정체성의 정립. 최명희의 수필 연부에서 흥미로운 점은 전주사범병설중학교 교지에 수록된 완산동물원이다. 발굴된 첫 작품인 완산동물원은 가족을 동물띠에 비유한 기법 외에 가족 간의 화목을 그려낸 유일한 작품이라는 의의를 지닌다. 기전여고 3학년 때 문해 콩쿠르에서 장흥으로 입상한 우체부는 사춘기 감수성을 극복하고 분별심으로 대상의 의미를 파악해낸 글이다. 우체부의 목소리가 기계주의에 의하여 소외당한 인간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정겨운 목소리로 풀이됨으로써 향후에 나타날 시적 의미의 감수성을 보여준다. 우체부의 역할을 냉각된 가슴을 방문하여 바다만큼이나 하늘만큼이나 고운 사연을 전해주고 끊임없는 강처럼 구원을 향해 깊게 흐르는 꿈과 기다림을 심어주는 것으로 해석한 점은 작가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구절에 해당한다. 기전여고 급사로 근무하여 발표한 꽃잎처럼 물러간 나의 노래들에 실린 세 편도 소재 선별력과 의미 해석을 보여준다. 7월의 낙엽은 생과 죽음의 일체성을, 12월의 크리스마스는 찬랭하고 물하의 별명을 통해 정동의 모순을 암시해준다. 이분법적인 논리보다는 자와 동일시가 최명희의 문학적 모티브가 될 것을 예감할 수 있는 단서라 하겠다. 최명희의 수필은 대학 시절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변신을 보여주게 된다.
이 시간은 계절과 먼지들, 먼지와 햇볕과 나의 키라는 세 편의 일기체 수필과 두 편의 본격 수필이 발표된 시기로서 1968년 이후 일기체 수필에서는 아버지가 부재하면서 형성된 소외감과 어둠에 대한 강박관념과 부성상실을 상징하는 아이가 등장함으로써 문학에 대한 경배심이 은유적으로 반복 서술되어진다. 1968년 발표된 계절과 먼지들의 7편의 일기는 벽과 어둠에 대한 살색으로 요약되며 외적 행동의 묘사보다는 늪과 같은 내면에 대한 자기 분석과 성찰을 근간으로 한다. 자본주의적인 논리와 동떨어진 심미적 영토내에 존재하는 여린 것, 하찮은 것, 보잘것없는 것, 버려진 것들을 종교적 사랑 이상의 애정과 가슴 졸인 언어로 표현해낸다. 이분법적이며 이성 중심의 세계관을 외면하고 만물이 하나라는 세계관으로 자신만의 판타지 세계에 몰입한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 계절과 먼지들이다. 비쩍 마른 자를 끌고 밤까지 오면 나는 얼마나 괴로운 우울에 빠져들었던가. 그냥 높이 잠겨버리고픈 어둠에 대한 토론은 말과 말이 뒤엉킨 현실 세계와 상이한 말하기를 추구하게 된다. 미국 소설가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의 주인공 홀덴 코필드처럼 체명이는 진정한 언어가 실종된 세계와 단절하고 그만의 언어를 구축할 수밖에 없다. 더러운 냇물바닥과 그 위에 그려진 너무나 청아한 자연의 그림이라는 언어로서 부정적인 존재도 자신을 받쳐줄 사회적 가치관도 없는 상황을 수용하는 그는 스스로 자신의 벽을 만들어야 하고 또 그 벽을 깨뜨려야 한다. 1970년 발표된 일기체 수필 먼지와 햇볕과는 카프카의 변신처럼 죽음을 통한 통찰이라는 모티브로 짜여 있다. 3월 17일부터 3월 27일, 4월 7일, 27일, 5월 7일에 이르기까지 약 50일에 걸쳐 주별로 기록된 일기는 진료 챕터처럼 자기란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라는 질문 3월 17일 서두에서 시작하여 생에 대한 성실성이 요구도 하는 정도의 겸손한 희망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자기 처방으로 마감된다. 나는 없는 것인가라는 초점이 세상 속의 새라는 은유로 나아가고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다른 형국의 변신이라는 엔트로피의 논리로 풀어냄으로써 4월 7일 일기는 남다른 체명이의 미학을 이해하는 데 주요한 단서가 된다. 나는 지금껏 태 속에 가려진 본성 내 속 깊은 곳에서 어둠에 밀폐된 나의 본질을 알고자 해왔고 또한 앞으로도 꾸준히 걸어갈 것이다. 내 속을 향해 내 걸음을 정했다. 나는 밀림, 우주, 본성, 진리, 다만 가리워진 스스로 사슬을 묶는 진리 그 자체 내가 알고자 하는 나는 명의가 아니라 스스로 있는 생명 그것은 곧 너 그것 만물 존재 그 자체 모든 것 속에 내가 있고 나 속에 바로 모든 것이 있다. 이 단락은 지금까지 외향적이었던 사유의 방향이 내재화되고 구심력의 힘을 얻어감을 보여준다. 때 속에 가려진 본성인 태를 탐색하는 걸음은 물리적인 자아보다는 유기체로서 우주의 아이인 범아이자 우주와 합이라는 범아로 발전한다. 실제로 내가 알고자 하는 나는 명의가 아니라 스스로 있는 생명이라고 선언하듯이 사회적 자아가 아니라 생태적 자아인 것이다. 문학은 구원과 구두의 길이고 자신은 우주의 비밀을 해석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함으로 쓰지 않으면 안 될 숙명을 예감하게 된다. 결국 그의 문학은 밖으로부터 묶여지는 외적 속박이 아니라 스스로 무겁고 견고하게 묶고 있는 의식의 껍질로서의 운명을 자각하게 된다. 따라서 체명이가 선택한 문학의 길은 혼자 힘으로 자신에게 도달하는 길 외에 아무것도 될 수 없다. 내 나이, 나의 키는 미래의 수필 인문을 예고하는 의식의 표현물이라는 점에서 평가 대상이 된다. 누구에게나 진정한 직업은 자기 자신에게 도달하는 한 가지뿐이라고 자각할 정도로 자의식이 충실했던 체명희의 예술가적 성장과 결연한 어진한 먼지와 햇볕
햇빛과에서는 벽, 어둠, 빛이라는 은유로 표현된다. 유년기에 대한 그리움, 존재에 대한 성숙한 현실에 대한 좌절과 극복, 지고지순한 자부심, 해탈에 가까운 정신적 해방, 어둠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 그리고 죽음, 자유, 예술 등 청년기에 겪는 모든 고뇌를 질문과 답변의 대화체 형식으로 풀어간다. 임상학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는 전신분석학적 형식과 같은 나의 키는 먼지와 햇빛과에 비하여 90력의 하중이 실려 있으므로 일기체 수필이라는 형식을 고려하더라도 가정의 안온함과 물질적 안정감과 자연에 대한 관조를 주로 다룬 당대의 수필과 판이한 궤적을 지니게 된다. 내 나이 나의 키의 내용을 한 단락 요약하면 무한히 풍성한 사랑과 아름답고 가치 있던 시절에 정말 순한 아이였던 작가가 이기심과 무료함이 가득한 번뇌라는 두꺼운 벽을 자각하고 그 벽을 단숨에 뛰어넘기보다는 손가락으로 조금씩 그 벽의 구멍을 흘러내는 방법을 택한다는 줄거리다. 구멍을 통해 들어오는 빛은 죽음과 같은 집념이 요구될지라도 사물과 타자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작가는 현민경과 같은 시선으로 생의 화폭을 그리는 소명을 주어진 생의 축복으로 받아들인다. 주목할 부분은 9월 3일부터 9월 17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된 일기로서 최명희의 강박의식과 탈주 욕망을 가장 뚜렷하게 밝힐 수 있는 부분이라 하겠다. 하나의 고기처럼 나를 에워싸고 있는 이 어둠과 어둠의 늪 굵은 밧줄로 묶어 나를 노예로 부리는 의식들. 9월 6일 오 나의 빛은 어디에 있습니까? 욕망의 타는 불꽃으로 그것을 켜주십시오. 최명희는 어둠에 익숙할수록 어둠이 싫어지는 정신적 위기와 전환기를 맞이한다. 청년기에 방황하는 정신적 기죽에서 탈피하여 남들처럼 밝은 옷을 입고 가을 코스모스 앞에서 사진을 찍고 싶어 하지만 그러한 행동은 전성적으로 어울리지 않는다. 그의 어둠을 깨뜨리는 해결책은 외부에 주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불가피한 상황은 대학 시절에 처음 생성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조금씩 자각되어 온 것이다. 어둡고 쓸쓸한 길은 무엇인가 문학이다. 그리고 최명희는 문학이 욕망의 타오르는 불꽃임을 자각하지만 진정코 그 길을 갈 수 있는지 회의하면서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갈등을 보여주게 된다. 문학에 대한 동경과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이 수필은 일기체 형식이지만 자생적인 고독의 주변과 무관심, 문학에 대한 결단과 회의, 언어에 대한 두려움과 정조로 집조된 관조 수필에 속한다. 흥미로운 점은 내 나이 나의 키에서 문학적 초자로서의 아이의 현실 속의 아이와 함께 등장하여 내적 대화의 양식을 취한다는 사실이다. 그의 백치 같은 순수를 가지고 양쪽 세계에 맞서 있던 아이와 나의 벽 안에 성을 이루고 사는 나는 대인기 필정과 소통 욕구를 동시에 보여주면서 현대소설의 기법인 의식의 흐름을 전한다. 이러한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절차를 밟으면서 자기만이 자기를 메고 홀로 자기를 이루어가야 한다. 는 결혼한 각오를 다지는 마음가짐은 문학의 자유성과 정체성 확립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라고 보여진다. 전북대학 시절 최명희가 본격적으로 수필을 시작한 시점에 해당한다. 그 중에서 전주천을 소재로 한 냇물은 그의 대표 수필 중 하나가 될 만하다. 영적인 혈맥에 비유되는 최명희의 전주천은 아직도 어릴 때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되듯이 유년기, 소녀기, 사춘기 그리고 청년기의 의식을 관통하면서 유년기에 대한 향수와 청년기의 집착과 허무감과 더불어 의식의 반사체로서 인간이 지닌 껍질과 남과의 경계, 계산, 울타리 등은 나르시즘의 절망적 의미소와 현실의 이상과의 괴리감을 기호화해준다. 나아가 냇물은 오셔스조차 해방된 자유의 실체이므로 단순한 사건의 배경보다는 체화의 제재로서 현대수필이 표방하는 소재와 주제의 결속을 무리 없이 소화해낸다. 작가는 냇물에서 발견한 것은 물은 스스로 길을 만들어간다는 자유의지다. 그것은 나는 나의 길이 되어주는가라는 회의로서 나는 회의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실존주의로서 그에게 생각은 존재의 확인이고 회의는 사유의 출발점이라 간주할 수 있다.